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얼리셋 시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 갤럭시 워치 LTE 버전을 아이폰과 함께 사용해본 후기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애플워치, 갤럭시 워치, 기타 다양한 스마트워치를 포함해서 실생활에 있어서는 처음 사용해보는 거고요. 갤럭시 S 시리즈나 노트 시리즈를 따로 갖고 있었다면 더 활용을 잘 했을 수 있겠지만 아쉽게도 갤럭시를 갖고 있지 않아서 아이폰과 함께 사용했다는 점, 그래서 갤럭시에 비해 100% 활용은 하기 힘들었다는 점 미리 염두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갤럭시 워치 제품은 KT로부터 단순 대여만 받았으니까 참고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 전체적인 느낌은 그냥 딱 일반적인 시계 형태예요. 디자인에 대해 제가 평가를 하자면 엄청 예쁘지도 않고 못생기지도 않은 그냥 쏘쏘한 느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요. 중앙에 시계 화면이 보이고 중앙 화면을 감싸고 있는 게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베젤 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식 명칭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베젤 링 또는 베젤 휠로 부를게요. 우측에 버튼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위쪽은 뒤로 가기, 하단 버튼이 홈 버튼 역할을 해서 이 휠과 버튼 두 개로 조작을 하는 형태고요. 이게 지금 제가 설정해 놓은 시계 화면인데 이거는 조금 다양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에 따라 일반 시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딱 시계를 착용했을 때 멀리서 보면 정말 일반 시계라고 느껴져요. 이거는 G샥 테마지만 G샥뿐만 아니라 여기에 시티즌이라든지 엠포리어 아르마니 등 다양한 브랜드 컨셉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약간 이 전체적인 디자인과는 살짝 괴리감이 있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하나의 시계 화면으로 다양한 느낌을 낼 수 있다는 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사용성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베젤 링과 뒤로 가기, 홈 버튼 그리고 터치로 하면서 굉장히 직관적이고 쉬운 조작이 가능해요. 다 이 휠로 왔다 갔다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터치 그리고 돌아가기, 이게 전부라서 정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제 생각에는 쉽게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홈 버튼을 눌러서 돌아간 다음에 이 홈 화면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각종 알림이 나타납니다. 지금 보면 라인 메신저라든지 제가 사용하는 투두리스트 앱의 알림,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기타 업무용 슬랙 메시지까지 다 이것을 통해 알림이 오더라고요. 오른쪽으로 가보면 각종 설정한 앱들이 나타나는 형식이에요. 왼쪽으로는 알림, 오른쪽으로는 앱 세팅, 이런 UI로 되어 있고요. 근데 이게 시계를 착용할 때 밴드가 썩 좋은 퀄리티로 보이진 않아요. 물론 다른 밴드로 교체할 수도 있긴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늘 때 시계 줄끼리 마찰이 조금 발생해서 조금 뻑뻑한 느낌이 있어요. 이 부분만 제외하고는 착용하고 나서 크게 불편한 점은 없더라고요. 이게 통화 기능이 있죠. 이렇게 해서 전화를 걸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통화 테스트를 해보니까 음질은 되게 괜찮았어요. 근데 어찌됐든 스피커를 통해 주변 사람들까지 다 들리다 보니까 정말 급할 때가 아니라면 스마트폰으로 그냥 통화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시계에 타이젠 OS가 들어갔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다양한 앱이 있는데 쭉쭉쭉 최근 사용한 앱을 순서대로 제가 설치한 걸 보면 멜론도 있고 MBC 뉴스, 갤럭시 앱스, 뉴욕타임즈, 기어 브라우저, 캘린더 이런 것들이 있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또 나타나고 이런 형태인데 기본적인 앱을 제외하면 추가로 설치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지원되는 앱이 굉장히 부족한 편이에요. 이게 스마트폰이랑 함께 보여드리면 갤럭시 워치라는 앱이 따로 있어서 여기서 각종 앱을 검색해서 다운받은 다음에 시계에 적용시키는, 그렇게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앱이 다양하게 있더라도 일단 배터리 관련 앱이나 계산기, 손전등, GPS, 운동 관련이 다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앱은 많이 없을 뿐더러 있다고 하더라도 평점이 되게 낮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은 아직 많이 부족한 모습이 보이는데 이거는 차차 개선되기를 기대해봐야 되겠습니다. 삼성페이가 지원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아쉽게도 LTE 버전임에도 불구하고 삼성페이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삼성페이만 지원해줬어도 기존의 갤럭시 S나 노트 사용자분들이 정말 많은 메리트를 느꼈을 텐데 이거는 왜 넣지 않았나 조금 의아하기도 하네요. 제가 설정한 화면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일단 저는 약간 대시보드 형태의 배터리와 날짜,
날씨, 그리고 시계 이런 화면을 가지고 있는 화면 세팅을 해놨고요. 좌측에는 이렇게 알람이 나타나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아이폰과 연동을 했기 때문에 알림은 단순히 받는 것만 가능하고 답장을 보낸다거나 추가적인 작업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지우기, 딱 요것만 가능해요. 시계에서 오른쪽으로는 가장 먼저 스마트폰으로 따지면 앱 서랍이라고 하죠. 이거를 설정을 해놨고, 그 다음으로는 날씨, 또 아침에 모닝콜, 출근할 시간에 맞춰서 모닝콜을 맞춰놨고, 또 해외 시간을 맞춰놨습니다. 제가 친누나 가족이 미국에 살아서 항상 연락을 할 때면 미국 시간을 계산해서 연락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막 썸머타임 지나고 하면 1시간 더 계산해야 되고 그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딱 시간을 박아 놓으면 그냥 요거 보고 하면 되니까 개인적으로 이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다음으로는 캘린더, 그리고 MBC 뉴스, 각종 키워드가 나타나죠. 건강 정보를 체크할 수 있는 모니터링 화면과, 마지막으로 집에서 제가 자주 하는 스쿼트, 딱 이 정도 세팅을 해놨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배터리가 몇 시간 가나요? 오래 가나요? 라고 물어보면, 결국 사용자가 어떻게 설정을 두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답변이 워낙 달라질 수 있어요. 길어질 수도 있고 빨리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정확히 몇 시간 간다 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제 사용 패턴을 기준으로는 하루 종일 사용했을 때 한 45%에서 50% 정도 닳는 것 같았습니다. 다양한 변수에 따라 결정되는 거다 보니까 딱히 정답은 없는 것 같네요. 앱을 조금 더 보여드리면, 배터리 잔여량이나 저장 공간, 가용 램 이런 게 나오고, 그리고 시계 화면 등을 여기서 다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각종 사용 가능한 앱들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역시 갤럭시가 아닌 아이폰이라서 뭐 이렇게 삼성 헬스라든지 리마인더 기능 그런 것들을 200% 활용하지는 못해요. 여기서 알림 오는 것도 갤럭시에선 다 답변을 보낼 수 있는데 아이폰에서는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체험하면서 갤럭시가 있었으면 조금 더 좋은 테스트가 될 수 있었겠구나 하는 약간 아쉬움이 남았고요. 그래도 갤럭시 워치 기본적인 기능들은 다 체험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워치 LTE 버전에 대해서 아이폰과 함께 사용한 후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제가 그렇게 테스트 기간이 길진 않아서 아무래도 대여받은 제품이다 보니까 더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할 수 없었던 점은 조금 정보 전달을 하는 입장에서 부족함을 많이 느꼈고, 제가 지금까지 스마트워치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조금을 말하자면, 시계에서만큼은 조금 자유롭고 싶었어요. 아무래도 여기에도 막 각종 이메일과 카카오톡 이런 게 오다 보면 정작 제가 쉬는 시간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다른 일반 아날로그 시계들 그런 것들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사원들에게는 오히려 더 지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반대로 각종 연락에 대해서 빠른 응대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분명 도움이 되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좋아요와 채널 구독하기 해주시고, 이 아래 버튼 눌러서 구독하시면 되거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디바이스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